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현재 원피스의 모든 시선은 전설 속 거인들의 땅, 엘바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엘바프가 아닌 우리 머리 위 1만 미터 상공, 붉은 흑기 대륙, 성지 마리조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서왕도 해군도 아닌 지난 1000화 넘게 침묵을 지켜온 세계 최악의 범죄자 몽키 디 드래곤과 혁명군의 움직임에 대한 최신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마리조아는 지금 역사상 가장 위험한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루피 일행이 모험하고 있는 엘바프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이곳은 거인족의 긍지, 태양신 니카의 전설, 그리고 갓벨리의 숨겨진 역사까지 모든 실타래가 모이는 중요한 결절점입니다. 오다 작가는 이곳을 통해 과거의 비밀을 풀어나가려 하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재의 전황을 살펴볼까요? 오로성 중 하나인 세턴성이 에그헤드에서 소멸했고 나머지 오로성들도 전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갈링성을 위시한 신의 기사단까지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계 정부의 핵심 전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가는 엘바프라는 화려한 무대로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두고 독자들의 눈 밖에서 세계 정부의 심장부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 마리조아는 오랫동안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쿠마의 난입, 혁명군의 선전포고, 그리고 사보의 잠입과 생환까지 마리조아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혁명군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보급로 차단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조아로 향하는 식량, 무기, 물자를 끊어버리는 마지막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촬영인들의 목줄을 조여 내부의 불만을 키우고 방어체계를 약화시키는 현실적인 전술이죠. 드래곤은 바로 이 순간 적이 가장 약해지고 혼란스러운 이 타이밍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마리조아를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사왕들은 각자의 영역을 지키거나 원피스를 쫓기 바쁩니다. 지금 이 순간 마리조아를 타격할 명분과 능력,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가진 조직은 전 세계에 단 하나, 혁명군뿐입니다. 드래곤은 원피스에 욕심이 없으니까요. 많은 독자분이 드래곤의 행보에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루피가 사선을 넘나들 때도 왜 그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드래곤은 해적이 아닌 거대한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체크메이트를 위해 판을 짜왔던 것입니다. 과거 드래곤은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때 진정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거랜드 갈링성이 오로성으로 승격되고 신의 기사단이 전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과 오로성의 신경이 루피와 니카에게 쏠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마리조아의 수비가 가장 허술한 순간입니다. 드래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그렇다면 드래곤은 마리조아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천룡인 몇 명을 처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혁명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전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정부의 지배가 거짓 위에 세워졌음을 만천하에 폭로해야 합니다. 저는 드래곤이 마리조아의 국보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확보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플라밍고가 언급했던 존재만으로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것 말이죠. 첫째, 임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 증거. 그가 공백의 100년부터 살아온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각 가맹국의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둘째, 허의 옥좌의 기만입니다. 평등을 맹세했다는 옥좌에 누군가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가 공개된다면 세계 정부의 도덕성은 붕괴합니다. 드래곤은 지금 이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훔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의 명분이자 훗날 루피가 치르게 될 최후의 전투를 위한 가장 강력한 지원 사격이 될 것입니다. 엘바프가 루피가 해적왕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고대 병기나 역사의 단서를 얻는 성장의 무대라면 보이지 않는 곳 마리조아에서는 드래곤이 세계 정부의 숨통을 끊는 실질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다 작가는 엘바프 에피소드가 절정에 달하거나 마무리될 즈음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드래곤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는 폭풍을 몰고 마리조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든 원피스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정부라는 거대한 탑은 외부의 충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붕괴로 인해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단 2명이 핵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드래곤과 사보의 구도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먼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드래곤의 강함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 그의 제자이자 참모총장인 사보입니다. 사보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기 전에도 무장색 패기만으로 바제스를 압도했고 열매를 먹은 후에는 해군 대장 후지토라와 대등하게 겨뤘습니다. 최근에는 오로성과 이미 있는 방에서 생존에 탈출하는 기염을 토했죠. 이런 사보에게 용조권이라는 무술과 패기를 직접 가르친 스승이 드래곤입니다. 제자가 대장급과 겨루는 수준이라면 스승인 드래곤은 대장급을 상회하거나 사왕과 대등한 정점의 실력자여야만 이제까지의 모든 서사가 성립됩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는 타이틀의 무게, 세계 정부는 드래곤에게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는 이명을 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험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원피스 세계에서 현상금과 위험도는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무력을 포함합니다. 흰수염이나 로저 같은 전설적인 해적들도 정부의 위협이 되었지만 드래곤은 아예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선포하고 실행에 옮기는 인물입니다. 그를 잡기 위해 해군 본부와 사이퍼폴이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수십 년간 잡히지 않고 세력을 키웠다는 것은 그가 개인의 무력으로도 세계관 정점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드래곤의 강한 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잣대로 들고 나오는 아카이누와의 구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카이누는 유독 루피를 부를 때 밀짚모자가 아닌 드래곤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집착합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 사이에 과거 어떤 악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최종장에서 혁명군과 해군의 구도가 잡힌다면 드래곤의 매치업 상대는 필연적으로 아카이누가 될 것입니다. 역대 최강의 공격력을 가졌다는 마그마인간 아카이누를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드래곤의 강함은 최소 사왕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끔 드래곤의 전투력이 사왕급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들은 드래곤의 위상이 아니라 작중에 드러난 실질적인 행적을 근거로 비판합니다. 드래곤 저평가 진영의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로 검은 수염 해적단이 바제스를 미행해 혁명군 본거지 바르티고를 찾아냈을 때 드래곤은 싸우지 않고 본부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만약 드래곤이 카이도나 샹크스급 강자라면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검은 수염 해적단 정도는 본거지의 이 점을 살려 괴멸시켰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과거 흰수염은 늙고 병든 몸으로도 본진을 지켰고 카이도나 빅맘이었으면 쳐들어온 적을 그 자리에서 묻어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싸움을 피하고 도망친 시점에서 이미 패왕의 격이 떨어진다는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